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원본 레이어를 복제를 해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원본 레이어가 있고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에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잠겨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 새로운 레이어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정을 할 때 흔히 많이 쓰여지는 메뉴들은 상단에 에딧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필터 메뉴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간쯤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용량과 픽셀 단위의 이미지 크기, 그리고 이미지의 단위, 그리고 가로 세로 해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요. 용량과 픽셀 단위의 크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ml로 바꾸면은 이미지 크기가 기존에는 57.1메가였던 게 15.3메가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픽셀 단위도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미지가 있는 이 작업 영역도 같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번에는 캔버스 크기 사이즈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일러스트에서의 대지의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포토샵에서 작업 영역을 말합니다. 작업 영역은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현재는 되어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픽셀로 단위를 바꾸고 24인치 기준 해상도는 가로 해상도가 1920이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1920 픽셀로 바꾸었고 세로를 1080 픽셀로 바꾸게 되면 OK를 누르면은 이런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캔버스 사이즈만 줄어들고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리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대로 프로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캔버스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캔버스 현재 작업 영역에는 요만큼만 보이게 됩니다. 마치 클리핑 마스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셔서 캔버스 안에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조정을 할 때는 항상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Shift를 눌러주시고요. 이미지 크기 변경을 완료를 하셨으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위아래로 이미지가 조금씩 이렇게 잘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치도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크기나 캔버스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이제 색감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은 자꾸 조정을 해보시면 공통적으로 자기가 사용을 하는 그런 톤들을 알게 되실 텐데요. 톤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단 메뉴바 이미지에 가셔서 어드저스트먼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감 조정으로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뉴바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각 항목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컨트롤 M 이렇게 명도 조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L 레벨 조정도 해주시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측 패널에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패널이 있습니다. 혹시 이 패널이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바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메뉴에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패널이 아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패널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제일 첫 번째, 이 조정값을 누르니까 레이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값에 대한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을 조정을 해보면 레벨 값도 수정을 해보고, 네, 계속해서 레이어가 쌓이시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값을 제가 총 5개를 한번 조정값을 줘봤는데요. 여기 앞에 아이콘을 보시면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값을 제가 조정했는 값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레이어는 하나하나의 필터가 각각의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필터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레이어를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은 해당 필터가 삭제가 됩니다. 네. 값은 이렇게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측 패널을 이용해서 하면은 레이어가 생성이 되지만 메뉴바에 들어가셔서 어드저스트먼트에서 각각의 네, 이런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면은 해당 레이어 위에 바로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했는 값은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업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를 하기 전에 또 한번 컨트롤 J를 눌러주셔서 레이어를 복제를 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필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는 이렇게 많은 필터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샘플러 2가지만 해보면요. 네. 이 가우시안 블러를 하셔서 프리뷰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값을 조정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모션 블러를 가면은 해당 각도에 따른 이렇게 모션 블러 효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를 나타내는데 좋은 필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 레이어를 복제를 했는데 레이어 컬러는 이렇게 지금 컬러 모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 환경 모드에서는 흑백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레이어 순서 때문인데요. 레이어들이 이렇게 필터 적용이 되어 있는 필터들이 제일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필터가 위에 겹쳐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레이어를 제일 최상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 레이어 순서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미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 툴들과 레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2가 생성이 되었고요. 현재 레이어 2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PNG 상태로 빈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한번 줘보면요. 네, 이렇게 컬러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OK 눌러서 네, 여기 그라데이션 하는 효과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네, 이렇게 한번 그라데이션을 줘 보았고요. 이 레이어를 여기 보시면 블렌딩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블렌딩 효과 중에서 저는 멀티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 층에 그라데이션에서 멀티플 효과를 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도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보정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과한 보정은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만으로도 하나의 이미지를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보정에는 정답이 없고 해당 작업 컨셉에 맞도록 보정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